안녕하세요. 질병농 구강. 오늘은 간질환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되게 혹사당하는 장기죠. 음주다, 스트레스다, 또는 뭐 환경오염이다, 또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인해서 간이 많이 혹사당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다. 그리고 간은 침묵의 장기다 해서 한번 다치게 되면 회복이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데, 목일주가 다봉제살이다. 목일주가. 그러니까 목이 그걸 많이 받는 경우죠. 목한테 재성은 토가 재성이고 또 금은 관성입니다. 그래서 토생금에서 금이 이렇게 금극목 들어오면 목이 파상되겠죠. 그래서 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목은 뇌에 해당된다, 머리에 해당된다, 또는 뭐 간, 담, 설계에 해당된다, 신경에 해당된다. 목은 목이니까 목의 임파선 편도에 해당된다. 또 목은 눈에 해당된다. 물론 보는 힘은 화지만은요. 또 목은 어떤 신경에 해당된다. 신경 했나요? 어디 가면 이제 근육이다. 뭐 이런 거, 근육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목에 해당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간이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또 눈이 아픈지, 신경이 아픈지 어떻게 아느냐?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공부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지만은 지금 이제 파트가 우리가 이제 질병록이다 보니까, 질병록이다 보니까 뭐 동양학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함축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그 상황을 유추하는 것이 연역적인 동양학의 법칙인데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아프면 현대의학에서 양방이든 또는 한방이든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예방의학 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이제 건강 관련돼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을 좀 알아보자, 내 사주에서. 그리고 지금 또 병증이 발달했다 그러면 왜 그런지도 한번 체크해 보자, 위험 요인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건강 정진에 좀 이바지해 보자.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이야기하는 섭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병에 안 걸리고 오래오래 좀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자는 거죠. 이런 쪽에 좀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현대의학에서도 요즘은 이게 예방의학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적 신체 특징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목이 강해서 어떻다, 이런 거, 목이 약해서 어떻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좀 의미 있는 어떤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서설이 길었고요. 목일주가 다봉제살한다, 또는 주중에 목이 심히 약하다. 목이 약하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이제 목은 간이고, 그리고 토생금 해서 이제 재생살 하니까 간이 피상되기 때문이고, 또 사주에 목이 어디라도 약하게 되면 간이 약하니까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간에 대해서 좀 보호하고, 또 음주라든가 지방간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 경신갑신 갑술의 정묘입니다. 질병오행학에서 목이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되면 목이 이렇게 뿌리가 있고 살아있는데 왜 목이 망가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완전히 죽어야 어떤 병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학적으로 사주에서 이렇게 갑경충이 되어가 있고 갑목이 절지해서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목일주가 7월에 실령 실시하고 경금이 일시에서 술토로 또 재생살 하니까 금이 굉장히 강하죠. 금다 목절로 간이 약해서 고생했다. 이런 사주는 이제 격 자체도 칠살격이죠. 사주에서 가장 골 때리는 것이 일간 입장에서는 칠살입니다. 근데 칠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칠살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칠살일 경우에 간목에게 주는 그런 압박감은 굉장합니다. 금이 숙살기잖아요. 숙살기, 살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금이 경신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특히나 신이 월령을 덕해서 가을에 금이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관목 입장에서는 무섭겠죠. 때문에 정화로서 상관 가사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신제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상관으로 대처할 때는 상관가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관으로 경금을 누른다는 이야기예요. 가짜는. 그래서 멍에 가짜, 멍에로서 누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노래 역시 병화일주인데요. 병화가 생지가 두 개나 있지만은 역시 금이 덕령 덕국 하면서 너무 강하죠. 제파인 그리고 재생 제극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성이 있지만 인성이 다 피상되어서 병화가 매우 약한 사주죠. 때문에 이 사주는 인신충으로 인해서 목이 충폐되어서 간과 두통이 심하다. 그래서 목원도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 그래서 머리, 두통이 또 겸해서 병증으로 따라온 사주네요. 네, 용신은 뭐 잡을 거 없죠. 그래서 재성이 병이니까 역시 이제 화가 와야 되겠죠. 뭐 오화 이런 것이 와가지고 일단은 인호 화국에 죄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탐재괴인 수목이 연결되어 있는 자, 수생목 하니까 당연히 자 목이 한쪽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수목 연결되어 있으면 전부 다 목에 직결되니까 목이 과다해진다. 목은 과해지면 경화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목이 딱딱해지니까 간경화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목 원결이니까 겨울에 태어난 목이라고 한다면은 얼었겠죠. 얼어서 또 이것이 물에 분단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역시나 간경화나 간암 쪽으로 간이 팅팅 부어서 일어나는 문제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과식을 하면 매우 좋지가 않대요. 기묘의 임신의 갑신인데 이 사주가 수목이 강하다. 신자진에서 이렇게 수목이 강하니까 역시 수목 원결로 봐서 간경화에 고생한다. 겨울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은결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수다 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미의 을해 기묘다. 해묘미 목국이네요. 이렇게 삼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천간의 글자가 뿌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합하고 삼합의 차이가, 방합은 합을 하더라도 회합을 하더라도 지지의 글자들이 오행을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는데 삼합의 경우에는 합이 이루어지면 지지 오행들이 중심 오행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기운을 잃는다. 여기서는 삼합이죠. 그래서 삼합이니까 해묘미 목국이 형성되게 되면 중심 기운이 목기를 두고 나서는 토기는 잃는단 말이에요. 토가 없어졌으니까 기토가 뿌리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종격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격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종격은 뭐 득점수 보셔도 그렇고 자기 혈액비도 종격을 단정할 수는 없다. 살아온 과거를 한번 유추해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목이 연결되어서 간염으로 돌아가신 사주다. 물론 대운이라든가 또 사주의 격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사망한 시기에. 자, 여기서는 이제 적간으로 보는 거예요. 적간으로. 금목이 상전한 자, 금곡목 하니까 목이 깨지겠죠. 그래서 상전한다. 서로 인신충, 묘충을 이야기하겠네요. 금목이 상전한 종래의 금극, 목이 되어서 목이 피상되기 때문이니까 간염에 주의하고, 더불어서 목이 깨지니까요. 머리니까 두통, 그리고 목이 이렇게 근섬유인데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통. 그리고 목은 신경인데 신경에 금이 들어오니까 역시
신경으로 고생하는 사주다. 목일주가 다봉화, 화가 많으면 화다 목분이 되어서 목에 염증이 생기죠.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열이 나니까 염증입니다. 염증. 그래서 간염 이렇게 볼 수 있죠. 올해 경금이다. 경금이다. 격은 정관격인데요.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의 녹건이 있고 또 해수 있고 해서 사주가 그렇게 해서 올려는 사주가 아니죠. 여기서는 갑경충이고 간목이 절지사지에 있다 보니까 사지 발동으로 이렇게 간장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다. 이럴 경우는 웬만하면 이 관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관은 지금 시상 정관으로 떴고 또 경금이 약하지 않죠. 이 정도 같으면은. 그리고 해수도 있기 때문에 관이 내 사주에서 그렇게 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신의 경인의 갑신 정묘다. 1월달 간목이 묘시에 태어났는데요. 사주가 강하죠. 그래서 신강한 사주로서 이런 사주에서는 뭐 춘불용금이라고 합니다만은 경금을 용신으로 쓰면 안 되겠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충이 들어오잖아요. 이 신충충. 그래서 강변위약으로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임목이 양쪽에서 더블충을 당해버리니까 이 병화가 생지가 사라지니까 상당히 힘을 잃겠죠. 그래서 의외로 여기서는 경금이 이렇게 득세를 함으로 인해서 경금이 더 설치고 돌아다니는 꼴이 되어버리죠. 역시 1월 달에 목은 우리가 이제 대리목으로 뭐 보기도 합니다만은 눈목으로 봐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그 싹이 올라오는 그런 여린 목으로서 보기 때문에 경금이 이렇게 이제 뭐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춘불용금에서 보면은 초봄에는 경금을 허락하지 않는다. 춘불용금 때문에 이 경금을 제사할 수 있는 상관이 용신이겠죠. 그래서 상관 또는 식신으로서 금을 좀 제사해야 된다. 재련해야 된다. 인신충 갑경충으로 역시나 금목이 상전해서 간질로 고생하셨다. 참고로 운에서 목이 비상되거나 응결되게 되면 더욱더 좋지가 않고 악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 중에 목이 비상되어도 역시 간질환이 있고 목에 해당되는 육친도 살펴봐라. 다봉화로 인해서 목이 불이 붙으면 간염이고 미토가 있어도 간염이 온다. 참고만 하면 되겠죠. 미토는 목의 묘지니까. 그리고 목이 금을 많이 만나게 되면 전염병성이 있다. 네, 글쎄요. 참고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